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6월 5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아주 힘들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게 뭐 알싸합니다. 아주 시장이 아주 쎄한데,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쪽,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시장에 대한 쪽이 좀 좋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좋지 않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룹주가 움직이니까, 시장에 대한 차별화가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은 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삼성그룹의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지난 금요일날 16일인가요?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지만은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게 일단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나 보면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SDI 뭐 그런 해도 웬만한 것들이 이건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매매했던 애들은 다 이제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쏙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매에서 훅 줄어들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 LG생활건강, 네이버, 이노베이션, 포스코, 우선주 등등등등의 삼성전기까지 쭉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요.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정말 이렇게 끝나면은 17일 만에 순매도로 이렇게 마감되는 모습으로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하니까요. 투신도 팔고 있고요. 연기금도 거의 뭐 똔똔인데요. 연기금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3대 주체가 모두 지금 순매도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개인만이 외롭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수는 많이 흘러내리겠고요. 동계 코스닥이 되겠죠. 코스닥이 1.2%.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얼마야? 5일 연속 순매도고요. 외국인이 벌써 60억의 순매도, 투신도 80억 순매도, 연기금도 3억 순매도.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 팔죠, 연기금 팔죠, 투신 팔죠. 유일하게 사는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에서 2,000억 이상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가 코스닥에서 250억. 합으로 보면 거의 얼마예요? 합으로 보면 개인의 순매수가 오늘 한 2,500억 정도, 2,500억 정도 순매수라니까요. 시장에서 지금 조정받을 때 지금 주가는 지금 이렇게 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오늘 뭐 딴 거 필요 없고 제가 보면 딱 그게 그 핵심적인 일이어서 그 얘기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오늘 딱 봤을 때 시황관이거든요. 네. 시황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더 맞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주체별로 살펴봤는데요. 종목별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가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조정이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만약에, 이게 그 캐리 트레이딩이 우리 시장으로 인한 매수세였다면, 그러니까 이제, 유럽 그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캐리 트레이딩이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시작이 됐다라면은, 국내의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이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번에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이제 그 드라기가 밝힌 게 뭐냐면 바주카포 쏘겠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바주카포를 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야, 다음 달에 양적 완화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나왔었죠. 그런데 양적 완화 정책 안 나오고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고 예치금 금리만 마이너스로 가버리게 되면 양적 완화 내가 다음번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뻥카 치면 이게 시장에서 갑자기 또 캐리가 들어오던 속도가 갑자기 둔화가 되니까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그룹주가 움직이니까 시장이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침에도 뭐 시작이 된 것처럼 뭐 방송을 하셨겠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에 대한 지분, 그리고 삼성 SDI의 자사주, 제일모직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오늘 지금 삼성 SDI 뭐 제일모직 둘 다 오르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은 2조 원의 실탄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 뭐 포드하고 뭐 리튬이온 전지, 자동차 전지를 뭐 개발을 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소재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SDI에 대한 쪽을 밀어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삼성전자 홀딩스 시나리오에 대한 쪽을 한 발 한 발 진행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SDI 그다음에 지금 뭐 제일모직 강세에 대한 쪽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타 이제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 뭐 그 조정폭이 시장 대비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적게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그 오르는 것도 몇 개 안 되고요. 네. 떨어진 것도 뭐 절대 다수가 되겠는데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 말고요. 좀 특징적으로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 우리가 코멘트가 가능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은 나중에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삼성그룹은 제외하고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늘 삼성중공업 빼놓고 다 밀립니다. 예전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텐데 현대중공업도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오늘 질문도 나왔는데요. 네. 제가 저 나름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제가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고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렬한 모습 보이는 거 삼성그룹 제외하고 네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렸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28달러 후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9달러, 지금 30달러도 멀잖아 돌파의 기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유, 차트가. 네. 국내 시장 종목들도 차트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부럽네요, 그냥. SK 하이닉스도 한번. 이건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아주 장기선은 월봉 한번 봐주세요. 네, 월봉으로 볼까요? 네.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0달러, 60달러까지 목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킨런 게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치킨런 게임이 끝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치킨런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떤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논리겠죠. 사물 인터넷 시장,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구글이 전선이 형성되는 모든 것에 결국은 반도체가 들어간다. 거기에 핵심적인 우리 판단의 기준이 들어간다. 여기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제가 봤을 때는 2014년 최고의 주식이다. 삼성 이거 제외하거든요. 삼성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요. 어찌됐건 SK하이닉스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위아가 올라갑니다.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올라갑니다. 현대위아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 똑같은 재료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같은 개념인데요. 현대글로비스랑 SK하이닉스는 제가 말하는 본질 가치랑 아닌 것들 때문에 더 올라갔잖아요, 요새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요. 현대자동차의 1000만 대의 핵심이다. 현대위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쭉 보면요, 호텔신라도 올라가는데, 호텔신라도 이따 잠시 후에 같이 설명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것들을 좀 볼까요? 떨어지는 것들은 누가 뭐라도 LG생활건강. 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차석영 부회장이 보유주식 전량 22,000주, 약 220억가량이죠. 이걸 팔아서 뭐, 차 실현일 수도 있겠고, 본인은 이제 회사에서 좀 물러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일단은 22,000주 매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선거 전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 주가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차석영 부회장 물량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기 보다는 그 물량을 뭐 외국인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에 의한 매도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격언에 있어요. 대주주는 아니죠. 이 양반이요. 하여튼 대주주에 맞서지 말라.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이 나올 땐 주가 떨어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오늘 그것 때문에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동안 오른 것들을 하루 만에 그냥 내려버렸어요. 하여튼 오늘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쪽 보면 다 안 좋은데요. 오늘 SM 같은 경우도 훅 내립니다. SM 저쪽 훅 가버리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키스트는 뭐 추천이 아니니까요. 100%지만 그냥 커미트입니다. 키스트 오늘 또 다시 최고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요즘 강한 게 타이어 주식 강하잖아요. 네. 넥센 한국 타이어 오늘 상대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또 강한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강한 주식 강한 거 다 저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 조건 실권 간에 SK네트웍스가 지금 10,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890원. 가고 있는 모습 보이겠고요. 화장품 주식이 엇갈리는 모습 보이죠, 있죠? 코스맥스도 신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83,000원. 물론, 재상장 이후에 84,700원이 최고가인데요. 거래가 별로 안 됐습니다.
종가가 오르게 나면 신고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맥스 BTI도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코스맥스. 네, 결국은 같이 갈 거라고 보는데요. JYP라든가 YGN은 오늘 좀 덜 빠지고 있다는 거 정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철강주들 중에서는 현대하이스코어 오늘 좀 고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요. CG헬로비전도 저 자신 기대를 많이 했던 주식인데 훅 빠지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SM뿐만 아니라 SMC가 역시 100%짜리인데 이것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 정말 겁없이 올라가는 게 금강공업인데요. 금강공업 오늘도 강한 모습 보이면서요. 55,000원까지 갔다가 좀 며칠 쉬었는데 다시 올라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부품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조금 지난주 한 차례 정도 반등을 시도했잖아요. 네. 근데 KH바텍, 엘파스 이런 거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안 빠지는 게 없어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빠지고 있죠. 인터파크 INT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어지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요. NHN터도 4% 빠지고 있죠. 네이버는 오늘 좀 기대했었던, 저 자신도 좀 기대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훅 빠진 것들 보이고 있고요. 게임즈는 위메이도 조금 반등하고 좀 의미도 없어 보이고요. 게임즈 다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거 몇 개, 삼성그룹 외에 올라가는 거 10개 더 있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특징적인 것들은 한 두 개 정도, 10개 정도 제외하면요.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올라가는 쪽에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무학 계속 말씀드렸던 무학, 무학? 사조 네. 시푸드 뭐 이런 것들 좋은 모습이고 삼익악기까지 해서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쪽 그리고 이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국내의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 1인 가구 수에 대한 증가에 의한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그런 관점에서 좀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도수 낮은 거라 그랬나? 네, 무학은 도수 낮은 거고요. 네. 지금 사조 시푸드는 수산 스킨팩과 관련돼서 좀 보자라고 보헤는 말씀드렸죠. 보헤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인가요? 보헤가 100%라. 보헤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100%짜리? 뭐 양호한 100% 모습을 말하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작은 종목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면 또 주인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겠죠. 뭐 이런 주식들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10만 원을 깼어요. 지금 보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이 1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최저가가 2008년도죠. 2008년도 43,950원인데 참 10만 원을 다시 내려올 줄은 몰랐는데 10만 원을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낙폭거대 중에서 유상증자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이 하나 있죠. 지금 AK홀딩스, AK홀딩스가 한진 어떻게 했어? 한진. 한진중공업은 지금 하한가를 갔고요. 한진중공업도 유상증자를 했고 지금 그 AK홀딩스는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AK홀딩스는 유상증자 발표 이후 7% 8%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낙폭을 줄여서 3%대로 줄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주가가 중소형주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증자하는 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이라면은 추가적으로 올라올 때 주가에 대한 희석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탄력에 대한 쪽이 좀 많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그 전부터 하락을 계속해서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발표 났습니다만은 그 전에 6월 지금 2일날, 3일날 주가가 미리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뭐 아는 쪽에서 미리 던졌거나 아니면은 뭐 신고해버려. 네, 공매도 뭐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하죠. 그냥 심증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사 한번 해봐달라고. 그럼 많이 제가 안 해도 아마 다들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 지금 보게 되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틀 먼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리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도 지금 추가적인 하한가인데 보통 이런 그 작년이었요? 재작년이었나요? 지금 보게 되면 한번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지금 증자를 통해서 지금 벗어났는데 증자 이후에 오히려 그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꽂히는 게 이제 회사에 꽂히게 되면 오히려 이런 그 거래소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코스닥 기업들은 증자하고 나서 자금이 꽂히면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증자 관련된 이벤트를 어떻게 내가 투자 전략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그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아침에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을 봤더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슈가 되겠구나. 맞아. 전 사실 오세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OCI는 훅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빠질지는 몰랐는데 오히려 또 OCI도 오늘 6%가 넘는 하락이 전개가 되고 이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미국에서요.
이거 관련주들이 우리 우리 맨날 얘기하는 퍼스트 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퍼스트 솔라가 오늘 3.91% 올랐어요. 그리고 썬파워라는 주식은 7% 올라갔어요. 네.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거든요. 그리고 트리나 솔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저 중국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거 4.47%에다가 시간에 더 빠졌어요. 한 3~5%또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문제고 예전에도 OCI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끼어 있을 때 OCI는 별로 해당이 없어갖고 하루 빠지도 올랐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OCI가 오히려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오늘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것 때문에 빠진다 그러는 거야. 이거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요. 그거는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시장의 반응은 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더 찾아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결제 관련돼서 이런 카카오 월렛이라든가 이런 것이 네. 시장에서 좀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오늘 10% 정도 빠지고 있고요. KG도 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KG에 대해서 그러니까 KG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그 시각이 좀 그런 게 뭐냐면 이 KG 그룹이 자꾸 인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 인수를 지금 말한 하려고 KG 모빌. KG 그쵸. KG 모빌.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그 위에 KG 또 그 저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들이요? 예, 경기화학이 예전에 경기화학이거든요. 경기화학이 인수해갖고 KG가 된 거예요. 저거는 팍스넷은 팍스넷도 다 그쪽 거죠. KG 팍스넷이 그거 맞아요? KG 케미칼이 예전에 경기화학이거든요. 팍스넷. 도 아마 그쪽 계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네. 예전에 아주경제. 네, 맞습니다. 거기가 KG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KG가 이 경기화학 이쪽 계열이 그 회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인수를 하려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물론 KG 모빌리언스가 아주경제가 약간 진보적인 신문이야? 모릅니다. 저는 그쪽은 신문을 그 아주경제까지 챙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쪽이 자꾸 이렇게 확장에 대한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본업과 상관없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자꾸 뭐 가전 쪽을 진출한다라든가 동양물산도 뭐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동양물산은요? 예, 그러니까 뭐 동양물산 농기계획사인데? 동양물산 말고 무슨 가전 업체 있지 않습니까? 동양매직. 그래서 그거를 인수한다고까지 가스레인지?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그게 과연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 그 무분별한 확장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KG그룹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약간 이렇게 좀 경쟁 레드오션화 되는 가운데에서 자꾸 이제 그 오너의 이런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오늘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역시 두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기업은 또 이성원 대표가 주식이죠. 네. 키움증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SDI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제목이 보게 되면 삼성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와 삼성 SDI. 잠시만 이거 누가 쓴 거야? 제목입니다. 김병기 애널리스트가. 김병기님. 네, 김병기 애널리스트. 제가 만난 적 없지만 좋아하는 바로 김병기님. 네네. 존경하네. 네, 김병기 애널리스트가 썼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 출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출신인 걸로. 난 몰라. 예. 내가 기억나는 건 원익이. 네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삼성에 대한 이 시나리오 분석이 키움이 되게 강하게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에버랜드 상장권과 관련돼서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주 속칭 얘기해서 제가 막말을 좀 한다라면 조심해, 막말을. 예, 회사를 막 자르고 붙이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통합 지주사의 일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전자, 물산, 에버랜드, SDS 등과 함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권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 SDI가 보유 중인 관계사 지분을 기반으로 홀딩스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고 SDI 홀딩스, 그러니까 홀딩스끼리 다 합쳐 이게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들끼리 다 합병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하고 다 나눠서. 나는 무슨 말을 해도 김병기님 말씀 믿어. 그래서 삼성전자 홀딩스하고 삼성무사 홀딩스가 합병한대요. 근데 이거는 삼성 SDI 홀딩스가 합병을 여기서 하는데 잘 판단해야 돼요. 네네. 누구 편이야? 아, 물론 저는. 난 김병기님 편. 편이죠. 아, 그럼요. 응.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홀딩스라는 시나리오 자체가 이 보고서의 전제 자체는 삼성전자 홀딩스가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다라는 것을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삼성전자 홀딩스는 적절치 않은 시나리오다라는 그런 또 법적으로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라는 얘기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서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 예, 그런 사람도 지금 있거든요. 반키움파야. 반키움파. 머니투데이 쪽이던데? 먼저 기사에 그런 게 나갔을 뿐이지. 네네. 우리의 의견은 네. 그 키움파지 우리는. 네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 홀딩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SDI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SDI 시나리오가 이 분할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사주를 매입해가서 2조 원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2조라는 현금을 갖고서 차세대 먹거리 사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떠나서 뭐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여튼 키움증권이 네. 히트를 쳤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요. 네. 그 지주회사 건을 히트 쳤고요. 이 김병기 님도, 저는 하여튼 이미지는 좋아요. 네. 원익에 작년에 처음, 그분은 저를 기억 못할 거예요. 전 TV에 나왔을 때 같이 인터뷰 했는데, 네. 같이 출연했을 때 봤는데, 하여튼 인상 깊었다. 그래서 저는 뭐 믿을만 하다 생각 갖고 있고요. 이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농담 말하면 삼성 SDI에 대해서 약간 우리 이 대표께서는 디스하는 입장 계속해서 저는 약간 했다가 오늘부터 바꿨죠. 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네. 삼성전자가 주식 사갔다 그러길래 네. SDI를 응원합니다. 딱 바꿨어요. 저 바로 저는 아시다시피 예, 꿋꿋하게 주식에 전 테슬라 갖고 했지만 자기는 싫다 그랬지만 어떻게 네. 하든 주가는 밀려서라도 올라갔어. 그 차이가 있죠.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몰라. 저는 삼성 SDI 얘기했어요. 네. 저는 간단하게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미래 에셋자리인데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네. 휠라코리아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주식인데요. 제목 자체는요, 미래에서 나왔고요. 목표 주가 12만원. 좀 귀여워. 옛날 11만원 이런 얘기 나오다가, 10만원 얘기 나오다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12만원이니까 제 눈에 확 띄었어요. 간지나네요. 12만원 하니까. 네. 레포트도요, 이게 무려 19페이지짜리입니다. 딱 보면, 일단, 솔직히 모두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 못 읽었어요. 네. 제가 2페이지 읽다 말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글이 길면 잘 못 읽습니다. 난독증이 있으시죠? 난독증보다 이제 눈이 좀 아파갖고, 네. 이거 이제 사실이잖아요, 제가요. 네네. 그래갖고 했는데, 내용은 뒤에 보니까 더 섹시한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뭡니까요? 탁월한 경영의 롤 모델이라는 거란 얘기고요. 휠라 USA,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던 아큐시네트 인수로 장기 성장성이 확보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레포트에 딱 하나 마음에 든 거는, 딴짓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달라. 네. 거기 좀 봐주세요. 저는 딱 이거 하나 보고 저는 눈에 띕니다. 거기 보시면요. 네 번째 줄 들어갑니다. 당사는요. 아큐시네트의 중국 실적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골프 인구는 1인당 GDP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국의 1인당 GDP 성장률 9%로 가정 시 향후 3, 4년간 중국의 사업 실적이 연간 10% 성장하고 등등등등. 이 친구가 드디어 저랑 비슷한 애 생각하는 네. 애가 드디어 하나 튀어났다. 다만 이 친구가 저보다 배포가 약해. 저는 그냥 뻥 확 가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린 12만원? 이거 단기간에 어렵습니다, 이거. 예, 이거 왜냐면 이게 거래가 잘 돼야지 이게 유동성이 있어야 주가 올라가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저는 이렇게 보는 애가 좀 마음에 들더라. 네. 예, 제가 늘 말씀드린 제가 여기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 김태성 애널리스트 고은 어시스턴트 같은 두 명이 썼는데요.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몰라요. 다만 이런 친구들의 시각이 신선하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좀 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정말 장기적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죠. 물론 오늘 저희 깍TV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베스트 전문가 코너는 아시다시피 이게 뭐 한 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달, 그 최근 3달의 수익률 베스트 전문가 모시는 코너가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보면 6월 들어서 뭐 첫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네. 코너를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정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거의 한 2달 만에 오셨죠. 베스트 전문가 2달 만에 다시 오셨는데요. 큰 틀에서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요. 요 얘기 좀 잠깐 넘어가죠. 예.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그 고객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좀 그래도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미 시장이요 급등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시장이 어떤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 이명박 정권이 있었을처럼 어떤 성장 정책을 갖고 뭐 현재 정부가 경제를 펼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절대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지수가 추세적으로 급등하면서 대형 우량주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원칙이고 또 이와 같은 시장의 모습이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왔다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길게 갈 것이다. 네. 꾸준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데 종목별로 매매할 때 오늘도 보면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다 보면 장중에 매매하면 실수 매매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네네. 순간적으로 움직였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뭐 한 2, 3% 손절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뭐 서너 번 되게 되면 상당히 손실이 그럼 커지거든요. 15%까지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이 나쁠 때는 항상 장중 매매는 가급적 자제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침 일찍 매매하고 오후 2시 넘어서 하고 오후 2시 넘어서 매매하는 이유는 오후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음날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후장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가 매수를 주로 많이 해요. 그 지난번에 잠깐면서 하는 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한테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네. 꼭 필요한 종목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 아니면 오후 2시 넘어서 종가 매매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펼쳐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달에 수익이 많이 나셨잖아요. 네. 이제 공개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주식도 있고, 공개하기 힘든 주식도 있고요. 다 지나간 거니까. 매매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으실 네. 거잖아요. 근데 진행 중인 거 말씀하기 좀 그럴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지난 것 중에, 어떤 주식을 주로 매매했고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급등 주식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단기 매매를 했던 것이 이제 제가 보는 매매고요. 최근에 와서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5, 6일째 콕 빠지고 네. 있어요. 근데 네. 굉장히 네. 오늘도 보면 지수가 지금 1% 이상 빠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 일반 투자자들 보면 이 코스닥 지수를 보면 공포에 질려서 오늘 또 물량을 던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들이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고 내려갔었을 때도 네. 종목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는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그 지난 요 날짜에 네. 지수가 이제 2%대까지 급락이 나왔을 때도 네. 제가 전날 금요일 날 어떤 종목을 배팅을 시켜줬냐 그러면 회원들한테 네. 07185 이런 쪽의 종목, 캐스트 코리아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을 신규주지만은 배팅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날짜에 종가 배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주가가 고점 14%까지 갑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매매를 했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종목 위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님, 제가 네. 너무 깜짝 놀라는 게요. 지난번에도 여기 한 2차례 나오셨을 때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제가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종가 매매, 특히 그 시장에 오를 때 이렇게 참 쪼고 계신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다 얘기 안 하지만은 다 알려주지 않지만 회원님들한테 그날그날 얘기해 주시면 꾸준하게 미리 좀 뒤에 앉아서 연구를 그렇죠.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풀이라고 갖고 있다가 오늘 딱 이런 시장에서 이런 거를 딱 제시한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깜짝 놀란 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캐스트 코리아 때문에 깜짝 놀란 게 다른 주식들도 많은데 이게 신규 상장 주식은 이렇게 새롭게 또 공부를 계속 하시니까 그렇죠. 또 뽑아내셨잖아요. 잠을 언제 주무시고 이런 캐스트 코리아까지 왜냐면 이 친구도 한번 그 얘기 했거든요. 캐스트 그래요. 그래갖고 이 친구 속으로 이거 이런 것도 안 하고 잘난 찬다고 제가 뭐라 그런 적 있어요. 그 기억나죠?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도 그렇지만, 그걸 정말 매매까지 하셨다면, 스타들이 이걸 언제부터 하셨던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캐스텍 코리아를 딱 그날 할 수 있었던 거, 거래도 4일밖에 안 됐는데, 그 어떻게 확신 갖고 이걸 정보 딱 스크린에 해쳐주나.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해요. 예. 벌써 이제 캐스텍 코리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네. 이제 터보차처에서 그 엔진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 그러니까 그 연비를 높여주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매수 포인트는 일단 신규주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공모가가 6,000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장 이후에 한 며칠 움직이다가 결국 공모가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만지기가 힘든데 제가 이 날짜의 주가 흐름을 봤죠. 그러니까 이 날짜에서 분차트를 잘 보시면요. 어떤 사항이 나오냐 그러면 자 여기 30일 날이거든요. 개장초에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 모금동인가요? 예. 네. 상한가가 들어오고 이제 3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 텐데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앞으로 당겨서 3분 차트를 보시면 알 텐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개장초 상한가 들어와서 물량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주가 흐름을 보니까 만지는 세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만지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만지는 세력들이 종가까지 상한가 저는 절대 못 막은다. 왜? 중간중간 상한가가 무너진 종목들은 마감 동시효과 인근에 상한가 들어가기 힘이 없거든요. 그 다음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흘러내릴 것이다. 이렇게 딱 제가 체크를 하고 있다. 이 종목은 상한가 안 가지만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종가에서 급락이 나온다. 네. 마감 동시효과 들어간다. 야, 대박이네. 네. 그 전략으로 들어갔거든요. 마감 동시효가 얼마였어, 네. 그날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감 동시효과 가격으로 정확히 들어간 거죠. 1,650원에. 1,650원이요? 예. 야, 그날 종가, 최고가 11,200원이니까 장중 고가보다 600원 정도 싸게 사왔어요.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5%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중에 들어가면 물리게 되면 그 다음날 대응이 어려워요. 어렵죠. 5%가 이미 2, 깨졌는데. 3%만 물려도 그 심리력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딱 가격대를 보고 들어갔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 그럼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것도 채널 K 그 방송이 아닌 매주 토요일 날 키워드리는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 10시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네. 네. 공개 방송 하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자, 이 종목은 내가 금요일 날 종가 매수를 시켰던 종목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올라가나 안 올라봐라 하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간다. 라는 얘기 드렸는데 왜 가냐? 이미 앞에서 선두주식 주식을 만지는 흐름이 있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보고 계셨으니까 반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시 종가 매수를 할 때는 사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디서 이네들이 주가를 어떻게 만졌는지 호가창을 보면서 작업을 이미 머릿속에 해놓으면 네. 타임 들어왔을 때 들어가면 이상 없이 시장이 빠져도 충분히 숨김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정말 대박인데요. 또 질문 좀 들어가면 돼요. 요 관련해서요. 왜냐면요, 이거, 아까 그 얘기를 안 해주신 게 있어요. 약간 섭섭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이 2,000개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걸 딱 보시니까 선생님께서,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쪼는 주식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 30개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매일매일 보고 계시죠. 그 고객분들한테 회원을 얘기 안 하더라도 20, 30개 계속 쪼고 있으시죠. 그 정도 있으시죠. 근데 저는 20, 30개라도 이게 그 전날부터 캐스타 코리아를 딱 쪼고 있던 이유가 뭐였어요? 저 이유는요. 뭐가 있으시죠, 지금? 자, 신규 상장 주식은 반드시 한 3, 4일, 네. 한 일주일까지는 움직인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주식이 또 앞으로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든지 별 볼 일 없는 주식은 올라왔다 그냥 쭉 봤지만 이런 경우에는 연비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네. 지금 자동차가 뭐 외형도 중요하지만 연비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비의 핵심, 요거 딱 키포인트를 맞추면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선두 세력들이 작업을 좀 해 먹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봤던 것이죠. 야, 이게요. 네. 이승훈 대표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제가 왜 깜짝깜짝 놀라면요. 이게 이런 것들은 정말 연륜이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네네. 연륜과 경험이 없으면 도저히 못 주식을 찾아낼 거란 말이죠. 저 같으면 솔직히 전혀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사는 게 더. 그러니까. 네. 네. 찾는 건 찾는다고 치더라도 찾아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쪽에서 이게 이제 다음날 움직이는 패턴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종가로도 밀리는 데서 이제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감하게 동시에 이게 들어갔다면 시장가로 들어가는 쉽지 거죠. 않다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고 김정은 전문가님의 이 그동안의 연륜과 감각이 묻어있는 매매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못한다. 김정은 전문가님 만 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라는 저는 생각이 거기도 듭니다. 되게 대단하고요. 이걸 따라하시는 회원분이 많이 계시니까 수익이 나갖고 탑에 그렇죠. 오르시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분들 오시면 매주 토요일 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키워드림에 그 10시에 공개 방송 하시려고 했는데요. 고객분들만 또 교육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래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방송 전체적으로 쭉 방송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상 이것은 제가 매매했던 거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녹화를 않고 11시 반까지만 녹화하고 이 부분은 녹화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회원들한테 쭉 설명을 드리고 실전 매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세부적인 교육은 또 별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하나 했고요. 또 다른 것도 또 이런 것도 또 비슷한 거 있으면 또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 세력들이 있는 주식 그리고 재료가 있는 주식들이 거래량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증한 만큼 큰 손들이 세력이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매매를 하다가 어느 시점까지 수익률 게임 전략을 펼치다가 선두에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네들이 끌어당겼던 위치까지는 끌어당긴다 주식을.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MPK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미스터 코리아 이런 쪽 참 미스터 피자, 예. 네. 065, 150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10%까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도 주말 방송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매매를 해봤는데 임자는 있다, 세력은. 그런데 흔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루 이틀 흔들지만은 결국 이네들이 매수 단가는 여기서 크게 자꾸 흔들었던 자리거든요. 윗꼬리 길게 뜬 자리. 네. 그럼 일반적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자리에서 투자자들은 놀래서 빠져내려가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흐름을 보면서 흔드는 과정. 그러니까 개별주는 장 막판 10분 전, 5분 전이면 얼마든지 10%에서 4%까지 빼놓을 수 있고 10%에서 거기까지도 밀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전 느낌이 지난번에 한번 깜짝 놀랐는데 2달 만에 매셨는데 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전문가님 방에서 계속 하시던 분들은 매수 타임도 이 시장가다 지금 사야 된다. 예. 그리고 쭉 미리 공부해 계속 알려드렸다가 딱 얘기하고 팔 때도 어느 정도 목표도 얘기해 주시고 파는 것도 타이밍 딱 찍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가 저희 방송에서 이제 듣고 가신 분들은 이제 좋다는 얘기만 듣고 하면 떨어지면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 손절이라든가 어떤 이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그 회원들한테 이렇게 코치를 해주세요? 이제 선절 가지면 아예 제가 이제 선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것은 선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게 되면 회원님들 물량을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는 원칙을 갖고 때리고요. 제가 자신 있을 때는 손절가를 안 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빠졌을 때는 다음 흐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다. 다음 물타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준비를 해주고 종목을 추천하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네. 그 리스크 관리 같은 거 좀 같이 네. 그 대응을 해주시는 방법인데 이것도는 감사해요. 네. 그 좋은 깜짝 놀란 얘기 들었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또 한 번 모실 거니까요. 네. 그때는 그 다음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6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오늘 토크 배틀 할 주제가 좀 몇 개 있어요.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삼성그룹부터 얘기해보는데 한번 먼저 좀 얘기해볼까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앞에서도 우리가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죠. 삼성 SDI 홀딩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물산 홀딩,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에버랜드, 삼성전자 홀딩스, 삼성물산 홀딩스, 삼성 SDI 홀딩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합병을 한다라는 시나리오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 삼성, SDI까지 건드리고 그런 거는 모르죠. 더 현실화 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키움증권이 키움증권이요. 뭔가 좀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설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대로 시스템이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네. 저는 현실화 될지 안 될지 일단 삼성전자 홀딩스가 생길지 안 생길지 제가 예. 모르잖아요. 네네. 모르지만요. 지금 시장에 돌아가는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삼성 SDI라든가요. 그 제일모직을 샀느냐 네.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찌 되었거든요. 이런 흐름은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일부의 가능성이 파다는 것이 지금 업계의 관측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되면 어떤 요건을 갖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주회사가 있잖아요. 지주회사가 정식으로 야, 넌 내 지주회사다 들어오려면 어떤 법적 요건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20%죠. 20% 이상? 예, 지분이 2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될 때마다 돈 있고 여유가 있을 때마다 돌아갈 때마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요. 참고로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존에 삼성 SDI라든가 제일모직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13.5%였습니다. 이때 때문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주식 더 사면 그 정도 플러스 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밑에. 네. 그것은 이미 이렇게 되겠죠. 삼성전자가 이미 주식을 갖고 있거나 네. 아니 핵심적인 요인이 될 만한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안 빠지죠. 네. 1.5%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딴 거 다 빠지는데요.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분을요. 이거 적어두셔도 됩니다. 삼성중공업은요. 17.6%를 갖고 있습니다. 17.6%요. 호텔 신라 오늘 안 빠지죠. 아까는 안 빠진데 좀 빠지면 모르죠. 쪽팔린데요. 호텔 신라 있죠. 네. 호텔 신라는 5.1%를 갖고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는. 네, 네.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얘네들도 살 수 있다. 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들은요. 다 시나리오, 소설입니다. 소설이요. 다 미학입니다. 미학이요. 그죠. 뉴스에서 나온 거 제가 검색한 거 갖고 다닌 건데요.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 보면 삼성전자가요. 네. 이미 지금 갖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상장회사. 네. 아직 변두리가 아니라 핵심적 회사들 있죠. 네. 지분을 기회가 있을 때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늘같이 자기네가 이미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제3자가 갖고 있는 것들 있죠. 심지어는 삼성카드가 갖고 있는 거 넘어왔잖아요. 한 번에 안 되겠지만 계속 이게 재료가 살아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 아마 그 기업 분석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저 화면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좀 작게 나오는데 아마 기업 분석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뭐 삼성카드 37.5%, 그다음에 뭐 삼성경제연구소, 라이온스 이런 거 말고 돈안 되는 테크인도 거. 있죠, 네. 전기도 있죠, SDS 있죠, 전기를 몇 프로 갖고 있어요? 전기도 23% 갖고 그럼 이미 있습니다. 넘어 있잖아요. 예. 네, 네. 지금 SDS도 22% 갖고 있죠. SDI가 20.40%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2.4%만 더 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17.6%.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삼성 석유화학이 비상장이고. 13%고 네. 정밀화학이 8%인데 네. 지금 석유화학하고 종합화학을 합병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 정밀화학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20%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또 돈 안 들이고 지주회사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고요. 호텔 신라는 근데 이 5%밖에 안 돼서 이게 조금 좀 어렵지는 않겠느냐. 제일기획하고 제일기획이 2.6%, 호텔 신라가 지금 5.1%. 그래서 요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신문에 나온 거 제가 검색한 네네.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흐름을 보면은요. 흐름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그런 지주회사로 간다는 그런 시나리오 있잖아요. 네. 물론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떠나서요. 지금 1년의 흐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자꾸 금요일이네. 화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그룹에 관련된 거는 지금, 이 얘기는 더 실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키움증권, 저희 모니터 방송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업계에 들어와 갖고요. 제일 오랫동안 한 일이 스탁 피킹을 했습니다. 주식을. 대우증권에서 했던 일이 바로 주식을 찍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딱 하냐면 데일리나 위클리, 먼슬리에 주식 넣는 포트폴리오, 비중 딱 적어서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제가 제일 잘했던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도 모니터에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다. 저는 좀 심하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할 일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오늘 딱 이거 뉴스 공신한 거 보고요. 이런 뉴스 보고 나서 이건 삼성그룹이 마음 먹었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는요, 삼성그룹 주식이 하여튼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삼성그룹 관련 주식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사거나 파는 거, 그리고 관련 주식들을 한꺼번에 다 이게 SDI가 됐건 제일모직이 됐건 하여튼 그것들은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코덱스 삼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그룹 관련 펀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있다고 하면 이제 주식 선물인데 그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키워드려서 다른 분야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서너 개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예, 그래서 이거는 거래하시는 여기 키워드림 전문가라든가 콜센터라든가 영업하시는 뭐 전문가, 주위분한테 전문가랑 상의를 받으셔갖고 자기한테 맞는 걸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삼성그룹 주식이 있으셔야겠다. 예, 제가 왜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없냐 그러면 지금은 삼성그룹인 거 아닌 거랑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돈이 엄청 많은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라면요. 다른 주식도 갈 텐데요. 유동성이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삼성그룹을나 이런 주식을 올라가고 떨어지건 지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다 되려면 35%까지 전체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삼성그룹 비중이 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거는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없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지는 잘 좀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홀딩스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계기가 뭐냐면 지난주에 에버랜드 상장권 때문에 지난주가 아니고 화요일이죠. 네네. 화요일날 에버랜드 상장권 때문에 주식이 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관련주를 대군을 다 팔았어요. 네네. 삼성그룹주를. 네. 삼성 SDI, 삼성 지금 보게 되면 전자, 삼성 그다음에 카드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SDI 이렇게 다 갖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씨는 아마 이거를 미리 알고 외국인이 샀을 거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키움증권에서 제시한 대로 삼성전자 홀딩스 시나리오에 맞춰서 일련의 움직임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비싸다라면 삼성전자가 비싸다라면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릴 수 있을 이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선호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나는 지수랑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해도 삼성그룹 없지 해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돈이 엄청 많아갖고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은요 삼성그룹의 입구 없구가 수익률 엄청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쳐 있을 겁니다, 지금요. 짜증이 제대로 날 거예요. 개인 투자가 이상이 훨씬 지금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물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네. 삼성 그룹 기관 투자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작년에 그렇게 안 좋다로더만. 네. 지금 그것 때문에도 짜증났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잘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현대중공업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은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글도 썼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봐주세요. 딱 두 개 제가 썼는데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다 썼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설명드린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100%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네, 현대중공업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오병 이슈는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끝났죠. 딱 보세요. 제 의견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에 오병 이슈 있었고요. 실적 부진이 이어가면서 주가는 20% 조정 보여줬습니다. 22만원대에서 18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실적 부진이 이미 충분히 예견돼 있던 바이고 이건 몰랐던 애널리스트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 반등이 가능한지 이제 주목할 만한 시기가 왔다는 생각 저는 여전히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선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작년 하반기 올라오고 이제 올해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실적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까지 실적 같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자까지 난 거잖아요. 현대중공업이요. 그래서 점차 회복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좋아지면서 내년부터 수익이 좋아진다는데요.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요. LIG 증권 자료 보면은요. 작년 영업이익이 8천억, 금년에 1,480억 원으로 급감합니다. 근데 상반기 1분기에 적자 났잖아요. 그죠? 네. 맞죠? 내년에 다시 1조 4천억입니다. 얘네가 맞다 그러면요. 흑자 전환하면서 내년에 10배가 이익이 일어납니다. 10배. 이게 현대중공업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LPG선. 얼마 전에도 제가 현대미포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다 일련의 흐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미국에서 에너지 수출, 천연가스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보면 LPG 수송이 예전엔 별거 아니었는데요. 지금 VLGC, 여기서 VLGC는 대형 LPG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요. LPG 운임이요. 그래서 올해 42척이 세계에서 발주가 됐어요. LPG선이. 그래서 22척을 수주했는데요. 이 중 21척이 83,000톤급 이상의 83,000 K니까 83,000톤급이죠. VLGC선이고요.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되냐면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주가 바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주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먼저 사는 놈이 있겠죠. 근데 오늘도 보면 팔죠. 아니 저렇게 21척 수주하면은 도크 이제 뭐 빌 시간 없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현대중 오늘도 팔잖아요. 오늘 16,950원에서 저점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어느 순간 보시면 외국인 사는 날이 나올 겁니다. 네네. 외국인 사는 날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한번 저렴한. 이거를 영어로 쓰셨으면 아마 오늘부터 샀을 텐데 한글로 쓰셔갖고 번역하는데 하루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건 뭐 제 혼자 생각인데요. 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업종은 턴어라운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500 이슈는 이제 사라졌다. 물론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나오니까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뭐 그 전에 요번에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까지 해결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될 때 주가 또 빠질 겁니다. 그냥. 네네. 근데 어찌되었거나 지금은 상당 기간 그거는 이제 수면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500 이슈는 해소되고 실적은 상반기에 계속 적자, 하반기에 좀 회복되는 거로 보고 얘네 자료가 맞다 그러면 얘네 자료가 맞다 그러면 흑자 전환만한 재료 없다는 거 제 철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 아마 3분기 흑자 전환 되겠죠? 얘네들의 대충 보면은요. 그래서 3분기 연저리가 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다 썼어요, 제가 보기에서. 그래서 그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건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넘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구조 넘어가죠. 네, 오늘 1990.69포인트인데요. 1991 잡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엊그저께는 제가 이겼네요. 네. 2학년 1승, 2승은 1승.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나가야 돼. 지난번에 좀 휙 올라가면서 끝났죠? 네네. 맞나?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겼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근데 1991포인트 잡겠습니다.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뭐 지금 91포인트요. 91포인트에서 뭐 저는 아래로 보겠습니다. 아래로요? 네. 왜요? 그냥 시장이 네. 숭해서 아래로 보겠습니다. 아래로? 네. 이 사람. 숭하잖아요. 분위기도 왜냐면은 네. 지난주에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랬는데 꼭 이렇게 다음날 내려가던데. 좋아. 나는 위로? 과감히 하이. 예. 저는요 너무 많이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업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플러스까지 안 되겠지만은요. 저는 이해가 안 돼. OCI가 떨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전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질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심하다. 1960포인트까지는 빠져도 뭔 소리야, 이 사람아. 추세가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 소리야, 이 사람아. 예, 좀 올라가기도 바쁜데. 60포인트까지 빠져도 그렇게 망가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선진시장 차익시장 맞을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의 조정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991에 전 과감히 하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못한 게 있는데요. 엑셀이랑, 죄송합니다. 애플이랑 구글에 대해서 지금 이 미국에서도 엄청 얘기가 많은데요.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아까 토크배틀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애플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애플 컴퓨터가 이제 2012년 7월 달인가요? 12년에 최고가 $700 잠깐 넘어섰을 때가 최고가였죠?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 3분기, 4분기에 최고가 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거기에는 핵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폰 6입니다. 아이폰 6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홈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스마트홈과 스마트카를 노리는, 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아이폰과 애플과 구글계의 싸움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은 애플에 대한 관련된 기사를 혹시 외국 언론이라든가요, 외국 IT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시면은요, 그냥 네이버 이런 거 치지 마시고요, 구글에서 들어가셔서요, 구글 뉴스 들어가셔서요, 애플에도 쓰시면요,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납니다. 제가 딱 하나 흥미로웠던 것이요, 어저께 제가 집에서 쑥 보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한 명이요. 애플은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 두 개 똑같이 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또 구글도 주가가 엄청 지난번에 불리했잖아요. 네. 더 올라가 뭐 다시 천불 간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건 두 개 다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회사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생태계가 확장한다는 데 문제 있죠. 확장. 왜냐면 지금은 스마트 기기였잖아요. 핸드폰이라든가 PC 그리고 해봤자 뭐 태블릿 PC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스마트라든가요 자동차로 확장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없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애플이 뭐 완전히 장악할 거라는데 너무 또 구글에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면 구글은 절대 자연에 앉은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누가 맞는지 모르죠. 누가 됐든 간에 뭐 생태계란 말은 예전부터 있었어 왔었죠. 그렇죠. 자신들만의 이제 생태계를 나눠 간다라는 얘기고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생태계가 커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유리하냐라는 측면에서는 이 생태계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애플에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근데 이 성장 과정이 멈추게 되면, 그러니까 생태계 확장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게임이 양상이 달라지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그 시스템에 오픈 소스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고 있는 구글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가 이제 PC 기반 베이스에서 봤었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도 시장이 정체가 돼버리게 되면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포지션이 계속 커져갑니다. 그렇듯이 생태계가 확장되는 과정, 스마트홈이라든가 스마트카를 할 때는 애플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생태계가 커져나가는 거는 애플에게 좀 더 유리한 입장이겠으나 그 생태계에 대한 한계가 딱 멈춰졌을 때는 구글 진영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남자쇼 후기 네. 좀 보겠습니다. 두남자쇼 후기를 지금 볼 텐데 엄청 욕 먹었어. 왜요? 이승원 대표. 왜 뭐가 욕 먹었죠? 여기 있어요. 네네. 두드림님한테 욕 바가지고 먹었어. 두드림이요? 두드림님이요? 네. 근데 서운해. 나는 네네. 이름 썼고요. 이 대표는 대표 네네. 이름도 안 썼어. 네. 좀 고대로 좀 읽어봐요. 네, 이학영 위원지 대똥인지, 그 삼성 정밀화학, 현대제철, 계모 대표인지, 똥자루인지, 현대 엘리베이터, 하나케미칼 등등 개판이네. 우짤락하나 회사 소개할 때 똑바로 좀 판단해서 떠들어라. 그런 실력으로 증권방송에서 떠드나 이 친구들아 20%도 안 맞아. 이렇게 두드림님께서 반성충이야, 말씀해 반성충이야. 주셨습니다. 예. 네. 계속 그다음에 말씀해 말씀하시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 맞추고 떨어지고 뭐 잘못했죠. 네네. 근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 정밀화학은 하반기에 이제 전 뭔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주가는. 근데 하여튼 네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에 대해서 네. 종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좀 장기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라는 네네. 생각 저는 여전히 좀 갖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더 앞으로 더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보죠. 우동만남님 같이 보겠습니다. 만남님께서는 저 나이가 들어서 조선철강 같은 주식에 좀 더 관심이 갑니다. 오늘 방송을 좀 들으시면 그래서 제가 이분 때문에 한 거예요. 저는 네네. 하여튼 현대중업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네네. 포인트는 우리가 먼저 사면 안 돼요. 네네. 이건 살 때, 형들이 살 때 가야지. 형들이 살 때 가야죠. 운중지열님께서 빼놓지 않고 보는 애청자입니다. 라인의 나스닥 상장서 오늘 이 얘기가 나왔었죠. 어제였죠. 3일날 나왔죠. 네.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는데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결국은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찌 보시는지요? 뭐 라인에 대한 쪽은 서두르지 않나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숫자가 찍힐 때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라인 같은 경우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뭐 추진을 한다고 해도 나쁠 건 없다. 만약에 계속해서 회원만 유입된다면 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라인의 나스닥 상장은 뭐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남자바라기님께서 항상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한편으로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지주사 체제로 가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힘들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 삼성전자 홀딩스에 대한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우리 오늘 계속 특집으로 얘기했죠. 네, 오늘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조아님께서 머닝투데이 본방 사수했고 두남자쇼 보고 저녁에 한국경제TV를 본방 사수해야겠네요. 오늘 안 나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바꿔갖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말에 좀 갈 데가 있어갖고 오늘은 제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조 시푸드뿐만 아니라 사조 계열사는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는 이렇습니다. 좋은 말 해주신 분도 있고 좀 비판적으로 쓰신 분이 있는데 모두 다 써주세요. 네. 이성원 대표 재수없다, 이학년이 엉터리다, 이런 거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 격려 차원이고요. 최선을 다하겠고요. 시장에서 정말
저는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주식 투자 포인트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냐 없느냐 갖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특히 삼성그룹에 관련된 걸 제가 4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것들을 주위의 전문가들 꼭 좀 창의하시고 특히 거래하시는 증권사라든가 여기 계시면 콜센터나 영업하시는 키워드린 전문가랑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뭐 제 혼자의 생각이지만은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난자 씨였고요. 저희는 내일은 또 놀죠? 네. 월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이죠? 노는 날이죠.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죠. 그 의미를- 소년의 충국 소년. 네, 맞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